반갑습니다. 굿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대 비혼 여성으로서 채널을 왜 오픈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떤 친구분이 저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이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이고 요즘 흐름에 맞춰서 나는 비혼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야망이 있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성공하는 여성이 될 거야.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게 특출난 역량을 발휘해서 특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전공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혹은 이런 자리에 올라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을 진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혼인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비혼인데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장소가 없다 보니까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그리고 많게는 40대,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거니까요. 비혼러들 다 어디가 있니?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고민은 뭐였냐면, 아니야, 있어, 보여줄게 라고 할 만한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만나러 가고 싶어도 아니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생겨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기 힘든 친구들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첫 편을 전주 강연을 갔다 온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잖아요. 제가 그 강연을 갔을 때 그 자리에 오셨던 이제 10대 학생들, 그다음에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들었던 피드백 때문에 용기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30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제가 처음 30대가 됐었을 때였어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다 질문을 합니다. 너 안 외로워? 너 우울하지 않아? 아, 어떡해. 이제 우리 30대야. 여자 나이 30이면 다 갔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30대가 됐고 조금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고,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제 삶의 방향성이라던가 제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만나는 어떤 분들의 어떤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넓어져 있었고, 그런 삶을 살면서 되게 나 되게 신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30살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30인데 왜 이렇게 신났어? 이제 되게 조급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듣고, 왜 우울하지 않냐고 물어보지?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대답을 할 때, 안 우울한데? 나 되게 즐거워. 나 지금 너무 신났어. 라고 대답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아했었고, 지금은 30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30살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달라지는 어떤 계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행동들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행동을 하는 그 장소와 시간 내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만났고, 그런 어떤 삶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비혼이라고 결심을
확고하게 하게 된 데는 저도 그렇게 오래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더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더 즐겁게 무언가를 하려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서 같이 일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비혼을 결심을 한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혼인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달라졌던 가장 큰 변화는 더 많은 추억들을 나눴을 때 이 추억을 같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믿음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체에 되게 충실하고 현재 자체를 즐기면서 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니까 앞으로 제가 살았던 만큼의 삶을 2패턴 정도를 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삶을 꾸준히 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어떤 그 든든함이 저에게 되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어디 가서 할 거냐를 질문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고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그룹들을 결성하고 조직해서 운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30대 여성이 비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사람 비혼이래. 아, 저 사람 뭔가 하고 있어. 라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사실 나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이보다 경험치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값어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꼰대스러운 어떤 사고방식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게 나이와 경험치와 또 그 경험치를 발현시키는 능력과는 정말 별개의 것이구나라는 어떤 큰 경험치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렇게 쌓여온 제 경험들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이렇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비혼러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단시간 안에 친해졌는데 이 친구와 비혼메이트가 될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관계성을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어떤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같은 신념을 가지고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던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좀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비혼을 결심하고 비혼인 친구들을 사귀려고 어떤 장소에 나가서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크게 감정을 이입하고 또 자아를 위탁하는 형태로 그 감정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친구의 실수나 어떤 다른 타인의 어떤 행동들이 그 타인에게 기대했던 나에게 데미지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쟤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러지? 이 친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지? 그런 실망의 경험들이 쌓여 나가면서 나 비혼 잘 모르겠어요. 비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험을 쌓으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모두가 100명이 있을 때 100명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데 100명이 같은 신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100명 모두에게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내 몫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속상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를 만날 때는 100점을 주고 시작해요. 그리고 B를 만날 때는 0점을 주고 시작해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B에게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모습도 있었어? 라고 플러스 점수가 작용됩니다. 그런데 A에게는 저런 모습도 있었어? 하고 마이너스 점수가 발현됩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100을 기대했던 A에게는 실수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0을 기대했던 B에게는 실수의 기회가 주어지죠. 정말 크게 잘못을 해서 이게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됐을 경우에 내가 이 친구에게 실망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는 가산점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A는 점수를 더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만점을 받았거든요.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좋으면 저 사람에게 100점을 줘버려요. 그 1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면 정말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봐야 역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헐 설마 저건 좀 하고 놀래게 될 만한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점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혼을 결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다 다른 경험들을 하고 하지만 같은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이 얘기는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데는 저의 어떤 바쁨과 저의 역량적인 부분이 한 8할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2할에 대한 걱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감히 내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 가서 강연을 하기 전에 그 강연을 제가 섭외를 받았을 때 되게 마법처럼 그 기회가 저에게 왔거든요. 연단에 서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럼 해볼래요. 라고 했던 그 용기가 그 자리를 만들어냈던 거였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줬죠. 그 성공의 경험치는 제가 이 유튜브를 열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얘기 듣고 싶었어.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써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